안녕하세요. 배신의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 나와 시어머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인데 시집 와서 그것도 고맙고.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정말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니들만 잘 살면 돼. 행복하게 잘 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 살 거야. 네가 워낙에 똑똑하니까. 못난 우리 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처럼 똑똑하고 다부진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잘할게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벌써부터 기대된다. 니들 이세 낳으면 다른 시어머니들은 손자에게 바란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너랑 꼭 닮은 손녀였으면 좋겠어. 널 닮으면 얼마나 이쁘겠니? 아휴, 며느라. 너무 기대된다. 아하하, 뭐 그이랑 저랑 밥맛이 닮겠죠. 그리고 그이는 아들을 원하던데요. 아들이랑 같이 야구장 가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은 안 돼. 절대로 그놈 하나도 닮으면 안 돼. 지 아빠 닮으면 게으르고 눈치 없고 그 쓸모없는 야구에 빠질 텐데. 아유, 생각만 해도 내가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아유, 어머니.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꼭 날 닮아야 해. 이쁘고 똑똑하고 다부진 우리 며느리를.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집안 환경도 직업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암튼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켜 세워줬고 며느리가 아니라 똑 부러지는 딸을 하나 들인 것 같다고, 당신 아들보다 제가 더 좋다고, 그리고 당신께선 아들을 생각하는 것보단 제가 더 우선이라고 말을 하셨던 분이었죠.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100%다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 결혼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의 행동과 말이 결혼은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일치가 아니라 180도로 변하더군요. 참 기가 차게 말이죠. 결혼 후 나와 시어머니. 우리 아들이 잘해주지? 그럼요. 너무 잘해주죠. 그래, 애 자체가 워낙에 다정하고 착해서 그럴 거다.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지? 그럼요, 집안일도 잘하고 암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는 거야. 다른 남자들 보면 여자들이 일해도 집안일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 너는 얼마나 복받았니? 그렇게 다정한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어머님 덕분이죠. 그래, 그게 다 내 덕이지. 내가 없는 살림에도 우리 아들 인성 교육도 잘 시켰고, 그리고 다정한 남자로 키워놓았으니까. 네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뭘요? 나랑 네가 만일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하겠냐 내가 물어봤거든.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머니? 그냥 이런저런 말하다가 나왔는데 그 녀석 1초도 안 돼서 대답하더라. 바로 너란다. 아, 그래요? 그래, 그 녀석 머릿속에 너 만들었어. 지들 낳아준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한가 보더라. 걔한텐 항상 네가 1순위지? 뭐 장난으로 말했겠지만 당연히 저도 그이가 1순위인 것처럼 그이도 제가 1순위겠죠. 저희는 부부니까요. 참 좋은 남편감이야. 안 그러니? 네,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좋은 아들은 아니지. 다 키워놓았더니 지 엄마는 내팽개치고 지 마누라만 챙기니까. 암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잘하거라. 아무리 여자들이 드세고 여자들이 잘난 세상이라고 해도 아직까진 결혼하고 나면 실질적인 가장은 남자야. 그건 알지? 네, 알아요. 항상 네 남편 존중하고 공경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지?
네, 알겠어요. 너는 참 좋겠다. 정말 좋겠어. 나도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났으면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려나? 우리 그 양반 일찍 돌아가셔서 네가 본 적은 없지만 만일 살아있었으면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내인지 몸소 느꼈을 거다. 정말 나쁜 남자였었거든. 아,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안 그러잖니. 항상 네 편이고 엄마보단 지 마누라고. 나는 한 번도 우리 그 양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참 한스러운 인생이지. 그런데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한 것 같다. 뭘요? 아니 그 녀석이 너무 너만 우선시하니까 내가 좀 서운할 때가 있어. 속상할 때도 있다고. 너도 아들 낳아보면 알 거다. 왜? 기분 나쁘니? 아무 말이 없어. 너도 아들 낳아 결혼시켜봐야 내 마음을 알지. 이 헛헛한 마음을 말이다. 아니 어머니 저희 결혼 전엔 아들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꼭 딸 낳으라고. 내가? 내가 언제 그랬냐. 얘는 생사람 잡고 있네. 아들을 낳아야지. 딸 낳으면 뭐해.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배 끊기게 할 일 있냐? 네? 아니 우리 아들 똑 닮은 손자를 낳아줘야지. 우리 아들 닮으면 얼마나 좋은 남자로 자라겠니? 착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그런 남자로 자라지 않겠어? 아... 암튼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말을 아끼마. 어머니, 도대체 어떤 점이 그리 서운하시나요? 말을 해? 정말 말해도 돼? 네,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점이 그리 서운하시고 헛헛하신지 말씀하셔야 저희도 개선을 하고 어머니 서운한 마음 들지 않도록 하죠. 그래? 그럼 네가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담 없이 말하마. 네, 어떤 점인가요? 내 친구들 아들 보면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더라. 뭐 집을 사준 아들도 있고. 그래, 그렇게 요즘 며느리들이 꺼려한다는 합격까지 한 친구들도 있어. 다들 이건 아들이 해줬다. 이건 며느리가 해줬다 자랑질은 하는데 난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버어리도 아는데 그냥 버어리가 된다고. 어머니 친구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렇게 한대요. 정말 다들 대단하네요. 그래. 내가 요즘 친구들 안 만나잖아. 너무 민망해서. 혹시나 나한테 물어볼까봐. 우리 아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뭘 해줬는지 물어볼까봐 내가 친구들을 피한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니네 욕먹이는 건데 어미로서 그리 할 수 없잖아. 그러시구나. 해드린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민망하시고 저희 욕 먹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였네요. 당연하지. 그냥 나만 끙끙 대야지. 뭐 자랑이라고. 뭐 하나 받은 거 없는 거 통려막내 떠들고 다니겠니? 네, 어머니. 그리 저희 생각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어머니. 어? 그 친구분들은 자식들 결혼식일 때 전셋값이라도 대줬나 봐요. 저야말로 어머니 말대로 친구들 만나기 창피하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렇잖아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요즘 며느리들 그냥 잘하는 며느리들이 어디 있나요? 제 친구들 보면 시댁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다못해 물려받은 조만한 땅덩어리라도 하나 있어야 시댁에 잘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또한 시댁에서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머니, 저야말로 앞으로 친구들 만나지 말아야겠네요. 저는 받은 거 하나 없고 그냥 우리 힘으로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말했었는데 제 친구들도 속으로는 어머니 욕하고 있었겠네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동안 제 친구들한테 어머니 욕먹인 거였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하고 나면 아들 가진 어머님들 마음 변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니, 이렇게 달라지시면 안 되는 거죠. 결혼 전 뭐라 하셨나요? 뭐? 내가 뭐라 했는데? 니들만 잘 살면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바라는 거 하나 없다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지 않았었나요? 내가 그랬다고? 네, 어머니 그러셨어요. 기억이 왜곡이 되었나 보네요. 분명 그러셨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다 해도 저는 확실하게 들은 기억이 있고 카톡으로 나눈 대화도 있어요. 참네. 아내 가진 어머님들 당연히 아들 기 세워주고 싶겠죠. 그런데 어머니, 방법이 잘못되셨어요. 아들은 지켜 세우고 며느리는 깎아내리는 전략이 아니라 동등하게 지켜 세우는 전략을 세우셨어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달라지며 괴로운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당신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우리 시댁은 내 친구들 시댁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지금 어머니가 다른 며느리 이야기하면서 저와 비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네, 어머니, 대드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좀 챕터를 지키세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원하고 아내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신다면 어머니,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세요. 이건 지금 그이와 저를 이간시키고 싸움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좀 현명해 주시라고요, 어머니. 내가 기가 막혀서 너처럼 따박따박 말 닦고 하는 며느리, 내 친구네 며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니? 저도 기가 막혀요. 제 친구 시어머니 중에서 어머니처럼 이렇게 말 바꾸시는 분들 없어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무시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다 똑같은데 왜 어머니만 달라지시냐고요?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비교할 줄 알면 저도 비교할 줄 압니다. 아셨어요? 그 후 이야기. 이렇게 상황이 변하더군요. 결혼 전 결혼 후 시어머니 입장이 말이죠. 하나하나 다 모든 우선순위에 남편에게 맞춰줬고 다른 친구분들 며느리와 비교를 하는데 정도껏 하셔야 저도 이해를 해드리죠. 저는 비교할 줄 모릅니까? 저도 할 줄 압니다. 저도 없는 시댁보다는 구애할 시댁이 낫고 저희에게 의지하는 시댁보단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시댁이 훨씬 낫습니다. 왜 저희 시어머니만 그걸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비교를 하면서 왜 정작 당신은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도 시어머니들의 특권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즈네 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왜 대답을 안 하니?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좋은 글을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냐고. 아침에 보내신 글이요? 그래. 좋은 아침 보내라고 내가 글을 보냈으면 무슨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니? 참 서운하다. 어머니. 그런 글 하루 이틀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니니?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은 글 보내주면 답례로 다른 좋은 글 보내준다고 하던데. 보내지 말까? 나는 너 좋으라고 매일같이 아침에 성경 구절 보내는 건데 보내지 마?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내 정성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머니 정성도 알겠고 제게 힘 되라고 보내주시는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왜 답례도 없는 거니? 어머니, 저는 좋은 글이든 성경 구절이든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에 답장하고 제가 어떤 피드백을 드려야 하는 거라면 그냥 보내지 말아주세요. 참, 나는 이런 게 너한테 너무 서운하다. 똑 부러지는 건 좋은데 애가 너무 정확해. 좀 싫어도 시어머니가 원하면 틀어주면 안도 한데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봐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어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내가 너를 포기해야 하는데 다른 며느리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나만 상처받지. 나만 쓸쓸해져. 그날 저녁 나와 남편. 자기야, 엄마랑 좀 잘 지내면 안 돼? 왜? 또 뭐라고 하셔? 나도 자기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엄만 자기랑 친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철밥을 치니까 그게 서운하신가 봐. 내 성격이 이런 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기 성격 왔는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정말 미치겠다. 도대체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니? 정말 엄마 별거 없어. 엄마가 전화하면 좀 반갑게 받아주고,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살갑게 대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카톡하면 뭐라고 답변해주고. 살갑게 안 한 건 뭐고 반갑게 안 받아준 건 또 뭘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지, 잘 알지.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면회를 드렸는데, 기대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런가 봐. 뭘 기대를 하셨는데? 애교 떠는 며느리? 엄마는 다 그런 거 원하잖아. 아들만 키워보셨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이자 친구 같은 며느리이자 뭐 이런 거. 내가 어머니 딸이 아니고 어머니 친구가 아닌데 왜 그런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 내 성격 모르고 결혼했어?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살랑살랑대는 애교 짓거리 없어서 나 좋다고 한 거 아니었니? 난 그게 좋았는데 엄만 좀 다른가 보지. 조금만 바꿔보자.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좀 다정하게 대하고 애교 있게 대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 못해. 나는 정말 못한다고. 내가 징그러워서 못한다고.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못하는 거 시키는 거야? 정말 화나게. 아,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다들 변하던데. 자기도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못하니?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니? 아니면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기를 하니? 그렇진 않지. 엄마도 그건 알아. 자기가 과하게 잘한다는 거. 자기가 잘하니까 조금만 다정해졌으면 하고 엄마도 욕심이 나는 거지.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것뿐이고 성격 자체가 무뚝뚝한 건데 그걸 고치라고 하는 당신이나 그런 걸 바란 어머니가 문제 아닐까? 이런 이야기 좀 안 하고 싶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오늘 엄마한테 성경 구절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좀 싫어도 괜찮은 척, 귀찮아도 좋은 척, 조금만 해달라는 거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답변을 한 것뿐이고, 그리고 성경 구절? 좋지, 좋아.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거 좋다고 계속 들이대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몰라? 나, 불교신자야. 저는 좀 무뚝뚝한 여자입니다. 평소에 웃지 않거나 아무 말하지 않으면 너 혹시 화났니? 라고 할 정도로 몸이 건조한 사람이지요.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할 말만 하고 할 일만 하고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자기와 반했던 제 성격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저와 연애하는 중에 여자들 모습 중에 마음이 없는 말하고 눈웃음 치는 거 소름 끼쳐하던 사람이 말이죠. 한 달 뒤 시어머니와 나. 내가 연락을 안 하니 너는 정말 연락을 안 하는구나. 일주일 전에 배웠었잖아요. 얼굴 보는 거랑 카톡하는 거랑 같니? 나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언제쯤 나한테 카톡을 하나 하고. 네? 우리 마지막 대화 내용이 뭔 줄 아니? 네가 나한테 성경 글귀 보내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 어쩐댔던 그 말이라고. 그래서요? 너는 찜찜하지도 않니? 나랑 카톡 대화 내용이 서운하다 싫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보이는 게 찜찜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감정 다친 내용인데 그게 찜찜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 나는 그 카톡장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다렸다. 네가 언제 나한테 좋은 글귀로 카톡을 보내서 우리 감정 다친 그 내용이 위로 올라가서 사라졌지. 기다렸다고.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게 그렇게 많으세요? 서운한 거? 아, 한두 가지가 아니지. 나 정말 너한테 너무 서운해. 네가 잘하는 건 아는데 너무 차가워. 며느리인데 네가 너무 어렵다고. 저도 어머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어려운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만 살가워치라는 거야. 내가 많은 거 바라니? 조금만 나한테 맞춰주고 조금만 딸같이 굴어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어머니.
그렇게 서운하다 하시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운한 거 있을 수 있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거 있을 수 있지요. 저 친정엄마랑 30년 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도 아직도 안 맞아서 싸우는데 고작 어머니랑 저랑 같이 한 시간 1, 2년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어머니랑 저랑 모든 게 다 맞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건 며느리로서 할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말해볼까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 같이 한 세월 얼마 안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따로 각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좀 적당히 바라죠. 서로가 스트레스 받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후 이야기. 사소한 것 가지고 이것도 서운하다 저것도 서운하다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저 말한데 서운하다는 횟수가 줄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소녀 같은 분이세요. 감수성이 풍부한 분인 반면 며느리인 저란 사람은 감수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죠. 차츰차츰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시어머니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모습 그 자체를 이해하고 서운해하지 않을 그날을 말이죠. 딸 같은 며느리? 그런 며느리 들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직한 며느리도 그 나름의 맛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즈네 우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살랑이 수리남. 나와 시어머니. 예, 며느라. 네? 나는 네가 참 좋아. 내가 너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잘 알지? 그럼요 어머니 잘 알죠. 그래, 나는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한다. 너 식사를 시킬 생각도 없고 너보다 우리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도 없다. 네, 어머니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그런다. 네? 무슨?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같이 있을 때 5층 내 친구 내려왔었잖아. 아, 그 가게 하신다는 그분이요? 어어, 아니 그 옆편네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옆편네가 나한테 한 소리를 했는데 그땐 내가 넘어갔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옆편네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이었는데요? 아, 이건 절대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 어머니 무슨 말인데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그 옆편네가 니를 호칭을 말하더라. 네가 우리 아들 이름 부르잖아. 네. 그걸 가지고 부모 교육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제가 그 이름 부르는 걸 가지고요. 제 부모님 말을 했다고요? 그래. 니들 둘이 있을 땐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른 있을 땐 좀 다르게 불러야 하는 법인데 너무 치우같이 불러댄다고 한 소리를 하는데 저희는 결혼 전부터 그렇게 불렀었고 그리고 저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육까지 우연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분한 착오로 동등한 입장인 거고 게다가 니들은 특히나 더 친구처럼 지내졌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좀 신경을 과하게 쓰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그 옆편애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나는 이해를 하지. 그리고 나는 그게 보기 좋지.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문제 삼는 시어머니 아니다. 너도 잘 알지? 네, 잘 알죠. 그런데 그 옆편네 말고도 사실은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 한 번 정도면 넘어가겠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도 그랬다고요? 그래. 내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서 곰곰이 나도 고민을 한 거야. 괜히 잘 살고 있는 니들, 그리고 너무 이쁜 우리 며느리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 니들 말이야. 앞으로 호칭을. 네. 니들 둘이 있을 땐 이름을 부르던 야라고 하던 아무 상관없어. 다만 니들 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좀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 싶다.
어머니, 저도 호칭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름이 편해요. 그리고 이름은 평생을 불려온 것이고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게 더 존중을 하는 게 아닐까요? 꼭 시장을 붙이는데. 알지, 나도 알지. 내가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다면 저희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요. 그럼 아이 태어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들 부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나는 이해를 한다니까. 어머니가 이해하시면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머니 친구분을 위해서 호칭을 바꾸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이 말하기 엄청 조심스러웠어. 네 스타일을 아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한마디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그럼 뭐 여보 이렇게 부르라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니? 요즘 저희 세대에 여보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구나. 너는 절대로 호칭을 바꿀 생각이 없구나. 그렇지? 어머니 혹시 기분 상하셨어요? 제가 그냥 어머니 말 따라 드릴 수도 있는데 여보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툭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꼭 뒤에 시자를 붙이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여보라는 말이 싫으면 다른 건 어떠니? 오빠나 서방님? 네? 오빠요? 서방님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왜? 뭐가 농담이야. 난 여보보다 저 호칭이 훨씬 더 애교 있고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왜 제가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요? 저희 동갑이에요. 그리고 서방님이요? 아하하, 어머니 농담 좀 그만하세요. 서방님이라뇨. 뭐 조선시대인가요? 결혼한 친구네 말을 들어보면 호칭 가지고 한마디를 꾹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사이 좋았던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물론 어른들 입장에선 자기야 혹은 모모씨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여보라는 말이 더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냥 시어머니 한탄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고 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시어머니에게 거절했었기에 별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저의 오해였었죠. 일주일 뒤 저녁 남편과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얼른 들어와. 밥 준비 다 됐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바로 어머니 댁에 가봐야 할 것 같거든.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우선 가보고 나서 이야기할게. 뭔데 그래?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 무슨 일인데? 우선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어머니 좀 뵙고 나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밥 먼저 먹도록 해. 알겠지? 1시간 뒤 남편과 나 지금 집에서 나왔어. 지금 가는 중. 뭐야? 무슨 일이야? 정말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사람 답답하게 왜 말을 안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던데 우리 호칭 말이야. 지난주에 말씀하시긴 했어. 혹시 그것 때문에 다녀온 거야? 어머니가 뭐라 하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어머니가 화내신 건 아니야. 그냥 좀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 서운하다고? 뭐가? 나도 어머니 말씀 억지라는 거 잘 알아.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어른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아무튼 나도 지금 어머니랑 대판하고 가는 길이야. 뭐가 서운하다 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보나 서방님 혹은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뭐? 오빠? 그래,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거든? 어른들 앞에서 이름 부르는 거 좀 그러니까 차라리 오빠라고 하라고. 아니면 서방님? 너무 기막히지 않아?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 나도 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왜 이런 사소한 걸 들어주지 못하는 거냐고 서운하다 하시더라고. 암튼 모르겠다. 뭐 그냥 내버려 두면 잠잠해지겠지.
그 다음날 시어머니와 나. 어머니, 어제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고. 아, 그래. 조금 서운했다. 그런데 너한테 서운한 것보단 그 녀석한테 더 서운해. 무슨 엄마 말 귓도 모르도 듣지 않더구나.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그러시지 않았나 보네요. 뭐 니들끼리 있을 때 상관없다. 그런데 어른들이 있는 곳에선 좀 격을 따지자는 거야. 뭐 내 욕심이겠지. 그런 거겠지.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이해 못한다고 하던데. 그래, 이런 게 바로 세대 차이겠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제대로 따져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그렇지. 제대로 따져서 부르면 좋지.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내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상하가 있는 법이잖니. 그럼요. 아무리 동갑이어도 상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어머니 말씀 이해돼요. 부부라도 서로 호칭의 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처럼 순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요. 동갑이라고 해서 다 동갑은 아니죠. 따질 건 따져야죠. 그래서요. 저희 앞으로 이렇게 호칭 정리하려고요. 어떻게 여보라 할 거니? 아니면 오빠? 아니면 서방님?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니? 아유, 그래도 내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그나마 우리 아들보다 낫구나. 내 말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동안 저도 부부니까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 말 곰곰이 들어보니 부부 사이여도 확실하게 할 건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 그이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뭐라고? 모르셨어요? 어머니 저 빠른이에요. 사실 저희 세대에서도 빠른 이런 거 엄청 따지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랑 동갑이다 생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그이랑 만나면 족보가 완전 꼬였었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이 보고 저한테 앞으로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엄연한 동생한테 오빠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어머니 말처럼 부부여도 따질 건 따지고 확실하게 할 건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예, 누나라니.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너를 누나라고 해야 하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럼 저는 왜 동생인 그 사람을 서방님이나 오빠라고 해야 하죠? 저는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누나예요. 그러니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합당한 거죠. 앞으로 저희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부르되 어머니 앞에서 혹은 어른들 앞에서 격 있게 확실하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지시하도록 할게요.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혹시 여자니까 남자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 에이,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런 물지각한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어머니? 제가 누나니까 그 사람이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죠? 어머니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였죠? 맞죠? 그 후 이야기. 오빠, 서방님, 여본 이해할 수 있어도 저런 호칭을 말씀하다뇨. 그리고 왜 저희 부부 호칭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드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른들 입장에선 격이 없는 건가요? 모모야 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모모씨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비위에 거슬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시어머니, 아들을 좀 높게 불렀으면 싶은데 그렇게 안 하니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통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척하면서 말씀하셔도 그런 거 눈치 못 챌 며느리도 없고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시어머니 청 들어줄 며느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누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누나라고 부르게 된 사정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의 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온 뒤 어머님과 나. 예, 너희 공항에 왔니? 네, 아까 도착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니? 저희 친정이에요.
뭐? 너희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니? 네? 뭐가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니? 다짜고짜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니? 왜 그러시는데요?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느니 벽을 보고 이야기하겠다. 잠시 뒤 어머니가 통하고 난 남편과 나. 자기야,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셔? 아니야, 됐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나랑 엄마랑 이야기 잘 끝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그래. 알겠어. 그런데 어머님한테 계속 카톡이 들어와. 그냥 무시해.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그래, 알겠어. 다음날 시댁에서 어머님과 나.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잠도 아주 잘 잤나 보다. 결혼식 전부터 계속 피곤했었잖아요. 나는 어제부터 피곤해서 1초도 잠을 못 잤는데 너는 잘 잤구나. 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친정을 먼저 갈 생각을 했니? 보통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엔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는 거라고 해서 결혼식 전에 분명히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내가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그랬으면 여기부터 시댁부터 왔어야지. 이번엔 처음이니 그냥 넘어가지 마. 다음부터 같은 실수 하지 않게 말해. 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친정은 친정일 뿐이다.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와 나. 너는 정말 어떻게 배워먹어내니?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가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한 말 기억 안 나니? 어떤 말씀이요? 넌 이제 우리 집 식구라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니. 어머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해야겠다. 얘가 우리 씨 아니겠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애를 봐야 하는 건데. 우리도 안 왔는데 사돈들이 오셔서 애를 봤다는 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터대나 늦게 나올 거라면서 여행 가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너가 그렇게 제 날짜에 나올 줄 알았니? 그럼 어머님이 먼저 저희 아이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니? 친가 식구들이 먼저 봐야지. 어린 외가가 먼저 봐. 대체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래,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실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왔으면 그냥 너만 보고 가면 되지. 애도 보고 가셨다며? 그럼 오셨는데 그냥 가세요? 아니, 사돈들은 순서도 모른다니? 어머니,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너희 집안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러면 어머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으면 어머님 오실 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손자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저 이런 쓸데기 없는 이야기로 어머님한테 에너지 빼앗을 시간 없어요. 그딴 말은 쓰레기통에 대고 하세요. 뭐? 쓰레기통?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 하는 거냐? 말 같은 말씀을 해야 듣죠. 아이고 기가 막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2년째 되어가니 간땡이가 부었구나. 간땡이가 붓고 콩팥이 붓고 가네.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볼일 끝났으면 그만 가보세요. 3년 뒤에 세족으로 이사 후
시댁 식구들과의 집들이. 신우이와 나. 새언니, 혹시 지난주에 마련했던 식재료로 오늘 요리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아, 당연히 아니죠. 아, 그럼 다행이고요. 왜요? 지난주에 제 스케줄 때문에 집들이 펑크내서 그 재료가 여태 그대로 남아 있었나 해서요. 그런 걱정 마세요. 그럼 그건 다 언니랑 오빠가 드셨어요? 아니요. 마침 저희 친정 식구들도 모실 예정이었는데 마침 다들 시간이 된다고 해서 친정 식구들이랑 지난주에 집들이 했어요. 어머, 정말요? 헐, 세언니 정신 못 차렸구나. 아가씨,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늘상 그렇게 시댁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친정 식구들 먼저 불렀다고요? 아가씨가 펑크 냈는데 그 많은 식재료를 그럼 버려요? 누가 버리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쟁여놓고 먹으면 되죠? 이게 누구 때문인데요?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친구랑 뮤지컬 약속이 하필 그날인걸. 그걸 몇 시간 전에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딴밭에서 그런 거죠. 그깟 9년 약속 때문에 집들 펑크 내는 아가씨나 딸 못 온다고 집들이 미루라는 어머니나 진짜 도찐 개찐이네. 아, 무식해. 오리지널 내한팀 공연 뭐 아무데나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네요. 어머니와 나. 너 어렵디 어려운 시누이한테 지금 도끼 눈을 뜨고 뭐 하는 거냐? 어머니가 우리 집 무시하듯 말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아가씨까지 저 따위 말을 하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뭐 잘못되었나요? 뭐? 저 따위 말? 틀린 말이 뭐 있다고 그러니? 하, 그래요. 친장보다 시댁이 우석. 넌 죽어서 그 신이 되어도 김씨 집안 사람이야. 아, 제가 김씨 집안 사람인 걸 잊고 친정을 먼저 불러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당연하지. 식재료 몇십만 원 들었어도 다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죠? 뭐? 뭐든 어머님이 시댁이 저희 우선이고 먼저여야 하는데 감히 저희 친정이 저희 부모님이 시댁보다 어머님보다 먼저 집들을 했다는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해요. 네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앞으로는 뭐든 시댁부터 챙길 테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그렇게 저희 친정보다 모든 걸 다 먼저 하고 싶으시면 장례도 먼저 치러 드릴 테니 꼭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세요. 뭐? 뭐라고? 요양원도 장례식장도 좋은 곳으로 잡아서 먼저 모시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모든 시댁이 우선이고 어머님이 우선이어야 하니 요양원도 장례식장도 당연히 어머님을 우선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머, 이 말하는 것 좀 봐. 말 나온 김에 오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요양원부터 알아나 봐야겠네요. 언제 돌아가시게 될지 모르니 장례식료도 그렇고 수의도 그렇고 다 최고급으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나 원참 야 됐다 나 간다. 앞으로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살다 내가 별소리를 다 듣네. 제가 조금 선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날부터 끊임없이 시댁 먼저, 어머니 먼저를 외치는 상황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는 다 적지 못했지만 남편의 중간 역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님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은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예약해 두었다고 할까봐 그런지 제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이따금 제가 좀 너무한 말들을 했나 싶었는데 그때 더 참지 않고 강하게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데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대신에 의자였습니다.